안녕하세요. 오늘 가나다 밥상 진행을 맡은 지슬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가을을 품은 맛이라는 주제 아래 소고기 버섯 전골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님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최경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네. 사실 마트에 가면은 버섯이 사시사철 네. 있잖아요. 근데 요새가 버섯이 가장 맛있을 때예요. 네. 네, 마트에 평소에는 팽이나 뭐 느타리 이런 건 있는데, 요즘에는 막 참송이, 꽃송이 이런 것도 다양한 버섯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섯을 이용해서 오늘 버섯 전골을 준비했습니다. 버섯이 정말 향이 너무 좋잖아요. 네. 더군다나 오늘 비도 오고 해서 따뜻하게 먹기에 너무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보여주실까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수업 소고기 버섯 전골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버섯 한번 보시면 제가 레시피에 공유해 드린 거와 다르게 이렇게 각종 버섯들이 있어요. 참송이, 그 다음에 여기 노루궁뎅이, 그 다음 꽃송이, 그 다음에 평소에 우리 알고 있는 표고, 팽이, 느타리 이런 버섯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욕심을 좀 내봤어요. 여러 가지 버섯 준비했고, 그 다음 우리 또 너무 건강한 음식은 사실 입맛에 안 땡겨요. 그래서 또 고기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소고기도 준비해봤고, 그 다음에 각종 야채. 자, 요거는 꼭 구색 안 갖추셔도 괜찮아요. 무, 당근, 양파 이런 거 있는데 집에 그냥 남는 거 아무 야채나 준비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육수를 먼저 끓여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하셔도 돼요. 버섯과 채소만으로 맛이 충분히 나거든요. 근데 육수를 끓이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자, 멸치 육수를 끓여보려고 그래요. 버섯의 향도 좋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기고, 근데 해산물 육수? 조금 안 어울리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멸치에는 이노신산이라는 감칠맛이 있고요. 또 소고기에는 글루타민산, 버섯에는 구안일산이라는 감칠맛이 있어요. 감칠맛 세 종류가 이렇게 합쳐지면은 감칠맛이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맛을 낼 때는 이렇게 해산물 종류, 그다음 고기 종류, 야채 종류 이렇게 섞어서 육수를 많이 끓여요. 아니면 음식을 한다든가. 자, 멸치를 먼저 손질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내장 넣으면 쓴맛 난다. 그래서 꼼꼼하신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배를 갈라서 그 다음에 안에 내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넣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아예 한 박스를 사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정리한 다음 다 볶아서 말려서 냉동실에 넣어놓기도 하시죠. 근데 우리가 냉동실에 넣어놓고 또 안 쓰면 또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젖어 있지 않는 이상 그냥 그때그때 볶아서 쓰는 편입니다. 그다음 어떤 분들이 이 대가리를 같이 넣기도 해요. 여기서도 맛이 난다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중멸치는 그냥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크면 약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요건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제가 조금 욕심을 냈어요. 버섯을 준비하다 보니까 원래 한 4~5개만 넣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한 8개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멸치를 조금 더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내장하고 이 대가리 부분은 정리를 좀 하고. 자, 대가리 욕 아니에요. 네, 멸치는 대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냄비에 육수 먼저 끓여볼 거예요. 먼저 기름 아무것도 두르지 않아요. 마른 냄비나 마른 후라이팬에 멸치를 볶아서 쓰면 오늘처럼 눅눅할 때에는 이 비린내를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약한 불로요. 이거 센 불로 하면은 냄비가 홀라당 타면서 물 넣을 때 막 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멸치 볶고, 집에 멸치 말고, 뭐, 건새우도 있다. 북어머리도 있다. 그럼 그런 것도 넣으셔도 좋아요. 그럼 국물 맛이 너무 좋아지죠. 자, 근데 이게 너무 강하면 버섯의 향이 줄어들 것 같아요. 오늘은 주인공 버섯인데, 자, 그래서 저는 아주 약하게만 한번 써볼게요. 자, 살짝만, 한 30초 남짓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육수를 끓일 때에는 찬물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얘기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야 국물 맛이 우러나와요. 멸치 맛이 물로. 그래서 찬물을 꼭 넣어주시고 제가 한 컵은 200cc 기준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는데 제가 좀 욕심을 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거를 나는 국물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4컵을 잡으셔도 되고 5컵을 잡으셔도 돼요. 이런 컵은 너무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여기다가 이것저것 넣는데 왜 선생님은 멸치만 넣어요? 레시피에도 멸치밖에 없죠. 이건 활용하시라고요. 제가 오늘 야채를 준비하면서 대파 조금 짜투라기가 있었어요. 대파는 파란 부분은 단맛이 안 나요. 그래서 육수용으로 주로 많이 넣고 흰 부분은 요리용으로 많이 넣어줍니다. 씻은 거예요. 안에 넣고. 그 다음 우리 무 껍질 버리죠. 버리지 마시고 이런 육수에 넣어주세요. 시원한 맛 나거든요. 그 다음에 통마늘 같은 것도 이렇게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으면 돼요. 멸치만 좋으면 이런 거를 넣지 않아도 맛이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양파 껍질도 버리죠. 이거 씻어서 말려서 약재로도 쓰고요. 이렇게 육수 재료로 넣어도 굉장히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어요. 더 또 부지런해요. 그러면 요 팥뿌리, 이것도 깨끗하게 씻어서 육수로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있으면 넣고 없으면 넣지 마시라고 제가 그거는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자, 처음에는 멸치 육수를 끓일 때는요, 약 10분 정도 끓이셔야 돼요. 센 불로 끓이셔야 돼요. 이거를 약불로 천천히 끓이죠? 그럼 약간 비린내가 나요. 처음에는 센 불로 확 끓여주고, 끓어오르면 불을 줄이고, 한 10분 정도 끓이면 쓴맛 나지 않게 맛있게 끓일 수 있습니다. 옆에서 육수를 끓이면서 재료 준비를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버섯을 먼저 썰어 볼 건데요. 저 이렇게 전골 냄비에다가 바로 버섯을 썰어서 이렇게 담아 볼 거예요. 자, 버섯 손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씻어야 된다, 안 씻어야 된다. 네. 버섯은 향이 빠지니까 또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씻으면 안 된다. 그냥 털어서만 써라. 그러는데 요즘처럼 위생과 그다음에 코로나와 관련된 시대에는 안 씻는 건 너무 찝찝해요. 그래서 씻어요.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인데요. 이걸 물에 씻으면 물이 거의 안 들어가고 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이거를 막 박박 씻는 게 아니라 가볍게 씻어주시면 돼요. 물을 틀어놓고요. 지금 저는 개수대가 없어서 이렇게 담가놓고 하는데 물을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살살요. 그러면 정말 싱싱한 버섯들은 물을 머금지 않고 겉에 이렇게 또르르 내려가요. 그래서 물을 많이 흡수하지 않으니까 버섯의 향도 죽지 않고 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요건 노루궁뎅이 버섯인데요. 이런 거 사이사이 어떻게 할 거예요? 씻어야죠. 그러니까 농약을 안 쓴다곤 하지만 그래도 뭐 장갑을 끼고 사람 손이 탔으니까 이렇게 가볍게 씻어주세요. 저는 다 씻어놓은 겁니다. 씻은 걸 또 씻고 또 씻고 하면은 당연히 물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버섯을 살짝만 씻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하나씩 한번 썰어 볼게요. 우리 가장 흔히 그냥 아는 것부터 해볼게요. 팽이버섯 많이들 드시죠? 팽이는 여 밑에 가닥가닥 붙어있는 부분 이렇게 뜯고 안 그러면 먹다가 이 큰 뭉탱이 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뜯고 그 다음 전골은 약간 푸짐해 보이는 게 제일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게 자르지 않고 이게 반찬이면 3등분도 하겠지만 한 2등분 정도만 자를게요. 그 다음 사실 이 윗부분이 더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 밑둥을 밑에 깔고 그 다음에 기둥 부분을 위에다가 올릴게요. 그러니까 전골하면은 이런 거 손님상, 그 다음에 생신상 너무 좋아요. 근데 손이 많이 갈까봐 걱정하시는데 절대 많이 가지 않아요. 썰자마자 바로 올리면 돼요. 자, 육수가 끓어올라서요. 제가 불을 좀 줄여볼게요. 계속 센 불로 끓이면은 너무
국물이 줄어드니까 불을 조금 줄였고요. 그 다음에 거품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거품이 거의 안 떠요. 멸치가 정말 좋은가 봐요. 자, 우리가 이 거품을 제거하면 불순물 제거에도 좋다고 하지만 이 거품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육수만 쳐다보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못해요. 처음에 딱 끓어오를 때 한번 딱 제거하세요. 그리고 이 거품은 나중에 분산이 돼요. 나중에는 제거하기가 더 힘든 거거든요. 나중에는 너무 지저분하면 한번 거르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냅둬요. 더 맛있는 육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 거품 제거 한 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팽이밖에 안 썰었죠? 다른 것도 한번 썰어 볼게요. 우리 흔히 아는 거? 느타리. 네. 느타리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찢으면 되죠. 네, 가볍게 찢어주시면 되고, 큰 건 또 한번 찢으면 되고, 사실 버섯은 끓이면 이렇게 숨이 죽어서 막 쪼글쪼글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잘 먹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입도 조그마고, 애기도 있어요. 이거 맵지 않아서 아이들하고 먹기도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또 한번 이렇게 자를 수도 있죠. 네, 결대로도 찢고 이렇게도 한번 찢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온 버섯 중에 느타리랑 비슷하게 생긴 또 여기 마타리 버섯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찢어주세요. 이거는 느타리랑 다르게 겉면이 되게 보들보들해요. 그리고 너무 이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렇게 찢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얘를 찢어놓으면은 이 느낌이 안 살아서 괜히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가닥가닥만 뜯어서 넣어볼게요. 요즘에는 마트에 이런 버섯도 되게 많아요. 흔히 구하실 수 있고요. 갈색도 있고요. 흰색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맨날 똑같은 것만 사지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색을 갖추기 힘드시면 우리 버섯만 모든 버섯으로 키트로도 팔아요. 아니 마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매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표고는 또 흔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표고 맞아 기둥 기둥은요 이렇게 손으로 살짝 뜯어볼게요. 자, 이 부분은 저는 쫄깃쫄깃해서 먹어요. 이게 말린 버섯이면요, 안 먹어요. 근데 생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같이 넣어 드셔도 되고, 저는 조금 질기던데요. 그러면 이거 육수에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나무에 붙어 있던 부분이라 흙도 많고 이물질이 많아서 이 부분만 정리하고 이런 거 육수용으로도 넣을 수 있고 속재료로도 넣을 수 있어요. 자, 채소들은 제가 골패썰기 한다라고 썼는데 골패썰기가 한국식 조리 용어예요. 자, 그게 뭐냐면 이렇게 편 썬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우리 다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안 쓰는 단어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썰어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음식을 놨을 때 또 이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꽃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막 일식에서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생표고는 가능하고요. 말린 표고는 조금 힘들어요. V자로 홈을 파는 거예요. 쉽죠? 네. 근데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이 뭐냐면 너무 과감하게 들어가. 아니면 이만큼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사선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 사선이 서로 만나줘야 돼요. 근데 지금 저도 안 나오죠? 그럼 어디가 안 들어갔나 봐. 한 번 더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집에서는 훌륭하고 한 번 더 넣으셔도 되고 또 한 번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별 모양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먹을 때는 사실 불편해요. 결국은 잘라서 먹어야 돼요. 근데 하나 정도 이렇게 위에 있으면 음식이 너무 살아서 이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조금 생소한 버섯일 거예요. 자, 노루궁뎅이래요. 저는 노루궁뎅이를 본 적이 없어요. 버섯으로 봤어요. 네, 이렇게 뽀송뽀송합니다. 요즘에 노루궁뎅이는요, 가끔 마트에 아니면 인터넷 구매 아니면 온라인 구매 뭐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루궁뎅이는 이렇게 살짝 찢어서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마트에 꼭 이런 버섯 아니어도 돼요. 만약에 무슨 황금송이 버섯이 있어. 처음 보는 버섯이 있어. 그러면 차가버섯이 있어. 그럼 그런 걸 넣어주셔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곁들여 볼게요. 근데 이제 손님이 와요. 그러면은 이걸 찢어 놓는 것보다 그냥 통째로 이렇게 올려 놓는 거죠.
오, 이건 뭐야?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노루궁뎅이 버섯이라고, 네, 이거 귀한 버섯이라고. 자, 그래서 노루궁뎅이도 이렇게 그냥 통으로 놔도요, 되게 잘 찢겨요. 그래서 젓가락 이렇게 잡고, 집게 잡고 찢어주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뭐 특별한 향은 없지만 맛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고급스러운 버섯 요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버섯만 한가득이에요. 아직 야채 넣지도 않았는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꽃송이 버섯이에요. 정말 꽃처럼, 뭐, 이렇게 컬리플라워처럼 생겼어요. 모기버섯하고 식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기버섯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 죄다 하얗잖아요. 검은 색깔, 다른 색깔 넣어주셔도 이쁘겠죠? 그냥 손으로 찢으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꽃송이랑 비슷하게 생긴 지금 은이버섯이 있어요. 요거는 은이버섯인데요. 그냥 모기버섯처럼 물에만 불려서 제가 쓰는 거예요. 여기 부분이 노랗고 단단해요. 그래서 여기는 질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손으로 뜯으면서 버리든가 칼로 자르시면 돼요. 뭐 칼질할 게 없죠. 칼질을 못해도 버섯 전골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손으로 찢어 쓰시고, 요거는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봤냐면 마라탕, 샹궈 이런 데 가면 이런 은이버섯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흰색 모기버섯 무시라고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곁들여 보고 굳이 다 안 넣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귀한 버섯. 자연송이가 없고, 자연송이 너무 비싸요. 자연송이는 자연송이만 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참송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송이는 하얗고 향이 조금 없는데, 자연송이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자연송이와 맛이 흡사해요. 네, 그래서 참송이는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해서 향도 좋고 준비했어요. 지금 재료들을 보면 표고나 느타리, 마타리 제외하고는 특별한 향은 없거든요. 근데 뭐 하나 이렇게 특출나는 향이 있는 버섯을 쓰면 좋아요. 또는 말린 버섯을 쓰는 거예요. 말린 건표고 2개만 넣어도 진짜 너무 진해요. 근데 이제 지금 가을철에는 이렇게 생버섯이 많이 나오거든요. 말린 거는 겨울에 드시고 지금은 이렇게 생버섯을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거는 얇게 저며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송이 종류들은요, 이렇게 찢어서 먹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이 송이는 이렇게 찢어서 요거 그대로 이렇게 먹어보죠. 요것만 먹어도 향이 정말 풍부해요. 그래서 같이 찢어서 아니면 편 썰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들어가도 음식이 확 고급스러워지는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또 지금 쭉 놓으니까 하얀색만 보여서 갈색을 위에다가 이렇게 보여줄게요. 일부러. 양쪽으로. 네, 버섯만으로 지금 너무 식탁이 풍부해질 것 같아요. 네. 아직 야채 하나도 안 났어요. 네. 이제 한번 야채를 썰어서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칼질인데 다지는 것도 없고 너무 쉬워요. 네. 제가 이러는 동안에 거의 1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멸치 육수를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멸치를 하고 나면 가끔 잔여물들이 지저분한 게 많아서 깔끔치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멸치를 싸가지고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보다요 그냥 볶아서 푹 끓인 다음에 이런 면보 가재 수건으로 걸러주시는 게 훨씬 더 국물 맛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러 볼게요. 요 냄비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진하지 않나요? 지금 쌀쌀해져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가을에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걸로 멸치 육수 끓여도 되고 그냥 된장찌개, 김치찌개 해도 되고 지금 뭐든지 뜨거운 국물이 땡길 때예요. 그 다음에 전골에 해도 되고 근데 국물도 좀 적죠. 진하게 끓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타서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멸치 육수 뭐 이렇게 끓이기 귀찮으시면 뭐 냉동 보관해라 이러는데 만약 그럴 때는 더 진하게 끓이세요. 농축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냉동 보관하고 물을 타서 쓰시는 게 냉동고에 자리도 안 차지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육수 준비했고
이제 채소 썰어 볼게요. 자, 버섯만으로도 맛이 날 수 있지만 더 시원한 맛을 내주려면 또 배추만 한 게 없어요. 우리 김치에 배추 들어가잖아요. 되게 맛있죠. 배추는 시원한 맛을 내줘서 짬뽕에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배추를 넣는데 제가 그래서 배추를 예전에 욕심을 또 내봤어요. 너무 많이 넣었더니 달아요. 그러니까 큰 거는 한 장, 작은 거는 두세 장 정도만 쓰세요. 그 다음에 없으면 쓰지 마세요. 무로도 시원해요. 그래서 바닥에다 이렇게 깔아볼게요. 자, 무 들어갈 거예요. 무나 배추, 또 이제 가을 되면 무 맛있잖아요. 가을 무는 시원하고 단맛도 나고 설탕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를 근데 해서 뭐 주구장창 먹을 것도 아니고 보통 이런 거는 하루 안에 끝내죠. 그래서 얇게 편 썰어 볼게요. 빨리 국물 맛이 우러나오게. 자, 이렇게 납작하게 써는 거를 보통 골패 썰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냥 편 썬다라는 표현보다 한국식 표현을 알고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납작하게 썰어서 이것도 만약에 버섯이 많지 않다면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깔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중간쯤에 이렇게 놓을게요. 네. 그래서 납작하게 썰어서 시원하게 그리고 뭐 매운탕 같은 거 할 때도 무가 들어가니까 네. 육수 안 할 때는요, 저는 물을 잔뜩 넣어요. 그 다음에 음식이 또 너무 하얘니까 먹음직스러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근과 호박으로 색깔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근도 단맛이 나긴 해요. 당근은 또 겨울에 맛있어요. 요 음식도 레시피 그대로 갖고 계셨다가 겨울까지 또 해드세요. 자, 당근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올려놓으면 요리가 빠르잖아요. 괜히 어디다 넣고 동마에 쌓아놓고 하지 마시고 바로 냄비에 까는 거죠. 양파도 단맛 내고 시원한 맛 내주는데 훌륭해요. 그래서 양파도 넣어볼게요. 냉장고 터는 날이에요. 맨날 냉장고 터는데 볶음밥만 하지 마시고요. 네, 이런 전골, 근사해 보이는 거를 좀 해보세요. 호박은요, 조개와 감칠맛 성분이 비슷해요. 그래서 호박도 이런 전골류나 찌개류에 많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넣을 건데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근데 다 지금 보면 납작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썰고 있습니다. 난 지금은 애호박이지만 그 주키니 호박, 돼지 호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전골에 어울려요. 왜냐면 안 물러져요. 덜 물러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활용을 좀 해보시고 또 제가 레시피에 없는데요. 실파도 그냥 집에 있어서 갖고 와봤어요. 네, 만약에 있으면 넣고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녹색이 또 있으면은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니까 음식이 나는 왜 이렇게 안 맛있어 보이지? 그러면 우리 오색을 생각하면 돼요. 빨강색 종류. 그 다음 노란색. 약간 배추 지금 노라해서 녹색. 그 다음에 검은색. 그 다음에 빨강색. 고기 들어가면 이따 빨강색 아까 얘기했네요. 그런 색들을 생각하면은 음식을 더 화려하고 이쁘게 담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쑥갓 같은 거는 나중에 딱 상 위에 올려줄게요. 그다음 대파 들어가서 양파 들어가서 대파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대파 있으면 대파 넣고 실파 있으면 실파 넣고 굳이 여러 가지 다 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깔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없으면 젓가락, 숟가락을 안 든다 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이제 고기를 또 넣어야 됩니다. 자, 고기는 어떤 거를 넣을 거냐면 불고기간 고기를 넣을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등심 불고기입니다. 근데 등심이 가격이 조금 있어서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시면 앞다리살 쓰셔도 되고요. 뒷다리살 쓰셔도 돼요. 네, 등심이 조금 더 부드럽고 앞다리랑 뒷다리를 쓸 때는 배를 갈아서 한 큰술 정도만 지금 분량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200g이에요. 그래서 불고기용으로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얇은 고기를 주겠죠. 그러면 아예 잘라서 보통 줘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안 잘라진 형태다 그러면은 이렇게 칼로 먹기 좋게 잘라주시고 왜냐면 안 그러면 먹다가
아시죠? 막 이렇게 털게 되는 거 너무 보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먹기 좋게 이렇게 해주세요. 또는 샤브샤브 쓰셔도 되고요. 돼지고기 쓰면 어때요? 버섯이 그 잡내를 다 잡아줘요. 자, 그래서 이제 핏물이 아무래도 많으면은 냄새가 나요. 그다음에 이렇게 딱 올려놨는데 핏물이 버섯에 배요. 그러니까 핏물을 제거를 하시고, 그래서 약간의 살얼음 있을 때, 냉동일 때는 아니면 생고기일 때는 핏물 나오기 전에 요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여기다 놓고, 자, 제가 양념을 해보도록 할게요. 양념은, 자, 제가 고기가 200g인데요. 설탕을 하나, 간장을 2개 써놨습니다. 공식화 하시면 되게 편해요. 고기가 100g에 간장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설탕은 간장의 반이에요. 그리고 마늘은 한 작은술쯤 들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마늘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늘은 기호에 따라 넣어주실 수 있어요. 간장, 설탕 비율만 맞아도 음식은 딱 맛있어요. 자, 200g이니까 한 큰술 넣어볼게요. 자, 계량수저인데요. 계량수저의 한 큰술은 이렇게 넣었을 때 깎아서 한 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에 있는 밥수저, 나무수저라면 거의 10ml쯤 돼요. 약간 소복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밥수저가 크면은 조금 못 미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거 정도는 하나 구비해 놓으시면 요리하기가 훨씬 좋을 거예요. 자, 설탕을 먼저 넣어요. 음식 양념할 때는 설탕이 들어가는 속도가 제일 느려요. 그래서 집에서 저도 사실은 찬장 열고 보이는 대로 그냥 넣어요. 간장이 먼저 보이네, 마늘이 먼저 보이네, 그렇게 넣지만 실제로는 설탕을 넣고 쪼물쪼물. 그 다음에 소금 넣을 거면 소금, 아니면 간장, 이런 순서로 넣어주시는 게 맛이 가장 좋아요. 설탕을 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설탕을 먼저 녹이고, 그 다음에 간장 2큰술은 넘칠랑 말랑. 이때 간장은 진간장이나 양조간장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간장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향나는 재료들 있잖아요. 양념들. 후추, 잡내 없애고 한 2번 톡톡 털면 돼요. 그 다음에 마늘은 제가 계량해 볼게요. 한 큰술 조금 안 되게. 이게 이제 한 큰술이 15cc고 이게 5cc인데요. 2작은술쯤 거의 들어가고 더 넣으셔도 돼요. 고기가 조금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더 넣으셔도 되고. 집에 어제 소주 한 잔 했는데 소주가 남았네요. 그럼 소주도 한 잔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참기름은 원래 맨 마지막에 넣으시는 게 맛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거 먼저 버무리고 참기름. 자, 이렇게 하면 이것만 볶아도 불고기 훌륭한 양념이 돼요. 네. 그 다음에 깨도 좀 넣으셔도 괜찮고, 근데 전골에 깨 들어가면 지저분할까봐 제가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랩 씌워놓고, 이렇게 해서 랩 씌워놓고, 딱 이제 저녁 식사 할 때쯤 되면은 이거 딱 올려서 상에서 같이 끓여 먹는 거죠. 네. 우리 요리해서 다 주는 것도 좋지만 같이 끓이면서 엄마들도 대접받으면서 먹는 기분 나게 앉아서 같이 식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에 딱 놔요. 전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한 번에 다 넣고 상에다 놓은 다음에 네, 보글보글 끓여가면서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기 양념을 해놨고, 자, 이제 이걸 끓이면 돼요. 자, 한번 끓이기 준비를 해볼게요. 육수 넣어야죠. 자, 육수는 제가 3컵 써놨지만 좀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버섯에서 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덜 넣으셔도 되고, 어쨌든 내가 재료 담은 거에 반 정도 국물을 부으면 돼요. 반 정도. 자,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더 넣고 있습니다. 거의 5컵 정도 넣었어요. 한 컵 기준으로 그게 약 1리터 정도예요. 자, 이렇게 해서 끓이고 그 다음에 쑥갓은 금세 숨이 죽어서요. 나중에 올리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식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못 기다리겠죠. 이거 언제 끓이죠? 고기도 익어야 조금 국물 맛이 풍부해지고요. 예, 막 궁금해서 지금 당장 떠먹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고기에도 간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야채는 싱겁고 버섯은 또 역시 싱거워요. 그래서 간을 분명히 해야 돼요. 소금하고 국간장으로. 소금만 하는 것보다 국간장이나 멸치 액젓을 섞어 쓰시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미리 육수에 타놓으셔도 되고, 또 이제 버섯 좋아하시는 분들은 싱겁게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국물 떠먹어보고 싱거우면 그때 가서 소금하고 국간장을 넣으세요. 집에 국간장 없는데 진간장 써도 돼요. 그러면 진간장 쓰지 마세요. 왜냐면 진간장이 국물에 들어가면 약간 텁텁하고 이렇게 시원한 맛은 좀 안 나요. 진간장 이 고기로 됐고요. 만약에 이제 아쉬우면은 멸치 액젓 있나요? 아니면 까나리 액젓 있나요? 그런 액젓 종류를 조금 더 넣으시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시원하기로는. 그다음에 우리 또 이 밥을 안 먹을 수 없죠.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다 먹어갈 때쯤에 당면? 아니면 칼국수? 아니면 마지막에 죽? 아니 밥 볶아 먹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기분 좋은 저녁 식사 마무리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죠? 만두. 여기다 만두 넣어서 만두 전골하는 거예요. 네. 또 버섯이 지금 우리가 반찬으로 먹으면 맨날 이만큼씩밖에 안 먹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좀 쌓여있다가 또 버리게 되고 이렇게 먹으면요 정말 많은 버섯을 먹을 수 있어요. 버섯은 칼로리도 낮잖아요. 네, 근데 국수 먹고 싶어서 많이 먹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고도 국물이 정말 좋으시면요 오늘 했던 육수를 많이 잡아서 샤브샤브를 하세요. 샤브샤브 고기 양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국물만 끓으면 버섯 넣었다 먹고 배추 넣었다 먹고 쑥갓 넣고 먹고 오늘 재료로 그대로 샤브샤브도 끓일 수가 있고요. 아, 저는 칼칼한 거 좋아하는데요. 고춧가루만 타세요. 그럼 돼요. 또 해산물 좋아하는데요. 쭈꾸미나 낙지 하나만 넣어주세요. 새우 하나 넣으세요. 섞어도 돼요. 그래서 불낙전골처럼 가셔도 돼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버섯이에요. 네, 계속 이제 딴 데로 가게 되는데 이 상태가 가장 이뻐요. 헝클어트리면 안 이뻐요. 최대한 이대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물이 끓어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윗부분은 고기가 잘 안 익어요.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뒤집어만 주시고 뚜껑 닫아도 괜찮아요. 네. 뭐 냄새 날 것도 없고요. 네. 그리고 국물이 아까 되게 적어 보였는데 이렇게 제가 한번 뒤집어 보니까 바닥에 숨이 죽으면서 버섯이나 채소에 숨이 죽고 물이 나오면서 국물량이 꽤 많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리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궁금하거든요. 우러나오지도 않았는데 먹어요. 그럼 맛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끓여지면 채소가 물러지면 그때 소금하고 국간장하고 드셔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고기는 또 오래 익히면 질겨지니까 네. 호박은 투명해지면 버섯도 어떤 것들은 살짝만 익혀서 뜨거운 증기만 쐬이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진한 맛은 조금 더 끓여야 맛있습니다. 그다음 멸치 육수 끓이기 싫은데요. 더 진한 맛을 원하는데요. 그러면 냉동실에 사골 육수 하나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골 육수를 넣으셔도 돼요. 근데 조금 느끼할 수 있으니까 사골 육수 반, 맹물 반, 또 쌀뜨물도 좋아요. 꼭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멸치 육수 없으면 아까 제가 액젓 얘기했잖아요. 그 액젓을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멸치 육수 끓인 효과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번거로울 때는 하나하나씩 생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고기의 거품 제거는 거의 안 된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르르 끓어오르면 이렇게 한번 거품 제거할게요. 분명히 싱거워요. 저는 이제 맛있게 먹기 위해서 소금 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정확한 레시피를 혹시 이제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사실 제가 국물을 더 넣긴 했지만 소금을 약 한 작은술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국간장을 한 큰술 정도 넣어볼게요. 그러면 간도 맞고 색도 딱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졸이면서 먹다 보면 또 간이 세지잖아요. 이제 향이 막 올라와요. 네. 이렇게 위에 국물도 껴고 국물 정말 많아졌죠. 네. 이렇게 해서 놓고
그 다음에 쑥갓. 쑥갓이 없으면 지금 미나리철은 아니지만 이렇게 향 나는 채소를 넣으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음식 봄에도 좋아요. 그래서 미나리, 쑥갓, 이런 종류들 한번 이렇게 곁들여 보세요.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아까는 허옇기만 했는데 음식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거품 생기기 시작하네요. 이것도 버섯의 맛있는 맛이니까 네, 살짝만 제거하시고 물 하나 이렇게 떠다 놓고요.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해서 숟가락을 한번 씻어주는 거예요. 요 옆에도 거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고 물 떠갖고 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교양 있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먹어도 됩니다. 네. 정말 국물 많아졌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설명만 안 하면 한 15분 안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기름 두르고 볶아서 이 채소 양을 조금 줄이면 그냥 불고기 하셔도 괜찮아요. 네. 오늘 저녁상으로 딱이에요, 이게. 그리고 평소에 가족들이 안 먹었던 음식 먹으면 이건 무슨 버섯이야? 이건 뭐야? 하면서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중요한 점은 버섯을 한번 다양하게 써보자. 맨날 먹는 것만 쓰지 말고 요 버섯도 저 버섯도 사보자. 가을에는 버섯이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꼭 고기만 넣어야 맛있는 거 아니니까 해물도 넣고 만두도 넣고 국수도 넣고 다양하게 응용해 보시고 그 다음 육수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하게 응용을 해보세요. 버섯 하나만으로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재료들이 다 익었습니다, 벌써. 네. 끓이는 것까지 40분 안에 끝났어요. 네. 자, 이렇게 한번 불을 꺼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오래 익혀야 되는 재료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골이나 찌개류 같은 거 얼만큼 끓여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보면은 그냥 이렇게 야들야들해지면 돼요. 자, 호박도 한번 봐볼게요. 호박도 안에가 투명해지면 돼요. 네, 이거 너무 오래 끓이면 여기 죽되거든요. 그 다음에 버섯들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죠.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식을 해볼까요? 제가 대표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소에 안 드시는 꽃송이, 마음은 고기예요. 그렇지만 꽃송이, 그 다음에 여기 노루궁뎅이.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비싼 참송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건 또 국물이 시원해야죠. 자, 국물도 떴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시식을 좀 해볼게요. 이거는 숟가락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거는 푹 먹어야 돼요. 면 있으면 면치기 한번 해줘야 돼요. 근데 노루궁뎅이는 부드러우면서 속이 쫄깃쫄깃해요. 참송이는 정말 송이랑 비슷해요. 이거 참송이 너무 많이 아시면 다 이거 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비싼 자연송이 대신에. 이제 송이는 끝에까지 쫄깃쫄깃해요. 끝에 씹을 때까지. 그리고 입에 향이 가득 있어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거는 이런 꽃송이가 되게 부드러워요. 이런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목이버섯하고 은이버섯하고 비슷한데 은이버섯보다는 조금 더 쫄깃합니다. 꼭 이걸 사야지 전골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식감을 설명드린 겁니다. 국물 한번 또 먹어야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고기 버섯 전골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네.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네. 옆에 앉아있는데 버섯 네. 향기랑 이 소고기를 양념한 향기가 네. 냄새에서도 느껴지네요. 네. 끝나고 빨리 먹어요.
저희 혹시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은혜님께서 저도 시식해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어떻게 해야죠?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 드릴 수 있겠죠?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서. 네. 그리고, 오늘 정말 되게 다양한 팁들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네. 진짜, 왜냐면 맨날 보면서도 사실 이렇게 거품 떠낼 때, 왜 옆에다가 이렇게 떠내지 했는데, 이렇게 숟가락도 한번 닦아서 또 네. 해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되게 좋은 팁들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궁금하신 점들 있으실까요? 찍어 먹는 소스요? 네. 네. 찍어 먹는 소스는 약간 새콤하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요. 그냥 네. 간장, 식초, 설탕, 동량. 간장 하나, 아, 식초 하나, 설탕 하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약간 매운 거 좋아하시면 겨자 소스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튜브형 겨자 있죠? 네. 그거 겨자 하나에 식초 하나, 설탕 하나. 너무 간단하죠? 겨자 하나, 식초 하나, 설탕 하나. 저는 그냥 간단하게 111. 네, 이렇게 갑니다. 혹시 겨자 말고 와사비도 괜찮아요? 와사비도 좋죠. 네. 그러니까 와사비의 매운맛, 겨자의 네. 매운맛 개인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 요건 약간 강해요. 네. 왜냐면 이렇게 찍어 먹을 때 국물까지 딸려오기 때문에 조금 네. 강하게 네, 소스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렇구나. 너무 좋은데요? 네. 저희 이제 질문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해요. 오늘 정말 쌀쌀한 날씨인데 오늘 저녁에는 버섯 전골 어떨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오늘 프로그램 진행한 거에 대해서 줌이랑 유튜브 채팅창에 각각 만족도사 링크 띄워드렸으니까 꼭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내일 모레 벌써 10월이에요. 저희 10월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찾아뵐 테니까 내일 모레 뵐게요. 오늘도 저희 가나다 업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